정의의 관점에서 군주제는 개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분배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군주 1인이 국가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공동체적 분배 방식을 취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의에 관한 역사를 살펴볼 때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고대 군주제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군주제는 국가 사회의 수장으로 1인의 군주를 두고 있는 국가 체제를 말해요. 정의의 관점에서 군주제는 개인이 각자 개별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분배를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군주 1인이 국가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분배하는 공동체적 분배 방식을 취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군주제에서 군주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물건에 대한 모든 분배를 독점적으로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황종이가 쓴 그 명의대방록에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대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군주는 천하의 권한이 모두 자기에게서 나오므로 천하의 이익은 모두 자신에게 돌리고, 분배하는 방식이죠. 천하의 손해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천하 사람들에게 사적인 소유를 허락하지 않고 감히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중국의 어떤 그 군주 시대를 잘 설명했던 내용인데, 선생님이 한번 살펴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군주 시대에서는 국가 질서가 기본적으로 정의를 구현할 때 공동체적 분배 방식에 따르니까 당연히 이제 공법 관계로 규율되게 되죠. 실제로 그랬어요. 형벌제도, 관료제도, 조세제도 등 당시 그 군주제에서 시행되던 제도들 모두가 공법제도였고요. 이들 제도의 구조는 모두 다 공법구조니까 국가와 국민의 관계로 규율되게 되죠. 사실 또 그 당시에는 백성들 상호 간의 관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법적 규율로 다 규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일단 그 당시에 모든 생산수단이 이제 토지였는데, 그 토지 생산수단을 원칙적으로 다 국가의 것이었으니까 국가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향유한다 하는 것 경우는 그걸 경작한다는 것이죠. 국가가 그것을 특정인에게 하사했을 때만 가능한 경우에요. 국가가 은전으로 부업해로 준 거니까 그 뜻은 뭐예요? 공법적으로 법률 관계를 가지고서 베풀었다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국가 것을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군주는 당연히 어떤 귀족에게 어떤 지역의 토지를 갖다가 하사할 때는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할 것인지도 공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면 물론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죠. 조선시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규범을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이제 군주시대 규범을 얘기할 때 고조선에 이제 팔조복금을 얘기를 해요. 거기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어떤 그 세계 조항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도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됐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권이 인정되었네. 또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서 배상하는데, 이거는 배상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손해배상이네. 신체의 자유가 보장됐네. 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을 것이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뭐 이런 식의 조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재산권이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생각들을 하면서, 당시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개인 대 개인의 법률 관계로서의 소유권, 재산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이들 조항은 개인 대 개인의 법률 관계가 아니라 공법적인 규율 형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당시에 이제 물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보장이 되니까 내 생명과 내 신체 그리고 내 재산이 나의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소유권 개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왜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생각하고 있게 되느냐?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그 당시 개인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하지 못하는 의무는 개인 대 개인의 법률 관계에서 생긴 의무가 아니고 국가의 명령에 의한 국가에 대한 의무였다고 보는 것이 선생님 볼 때는 맞다는 거예요. 개인이 내가 침해를 당했으니까 누가 나를 상해를 입혔다든지 절도해 갔을 때 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관계가 그들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요, 그러한 개인 그렇게 보호받는 거를 국가가 그렇게 보호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제 형법이 정하는 거 보죠. 형법이 이제 그런 형태가 많은데 형법에 절도죄가 있어요. 절도죄가 있으면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징역을 살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 절도죄의 법률 관계는 국가와 절도를 범한 사람과의 법률 관계란 말이에요. 국가가 국민한테 너 절도하지 마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한 거고요.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처벌받도록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때 형법에서 실제로 보호받는 사람은 물건 소유자라고요. 법률 관계는 누구한테 있느냐? 국가와 절도자, 우리 일반 국민과의 관계로서 이제 규율된다고요. 이처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조선 시대에도 우리 군주 사회에서의 법률 관계는 다 공법으로 이루어졌고 공법의 의무 때문에 다른 사람 사인간이 어떤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좀 법률 용어로 조금 좀 어렵게 얘기하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사적 이익이 뭔지는 이제 뭐 법을 전공하게 되면 좀 자세히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나의 것 관념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나의 것이 있으니까 국가가 보호해 주니까요. 보호해 주니까 나의 것 관념이 있었을 텐데 그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그 가치관, 그것을 법적으로 구현할 때 어떻게 구현했는가, 그것을 개인 대 개인의 법률 관계로 만들어 주질 않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설명의 요지입니다. 당시 재판 제도를 살펴보면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당시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형사 재판과 민사 재판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소위 원님 재판으로 재판이 행해졌다는 것. 그리고 행정을 보는 원님이 사법권까지 행사한다는, 그래서 소위 이제 관방사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벼슬아치가 다 사법권까지 행사한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사법권 독립을 갖춘 어떤 그런 재판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뭐 특별히 민사재판 제도가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당연히 법률관계가 공법적 법률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군주 사회에서의 법률관계는 결국은 어떤 식이었냐면은 군주가 다 결정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 법질서는 사실은 법은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사람이 다스리는 인치주의였다라고 보게 돼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규범적으로 상성되는 의무, 당위 뭐 이런 것들은 다 군주의 명령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군주는 고권의 주체로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한 지배권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주가 명령하는 대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당시에 법은 뭐냐? 군주의 명령을 문서화해서 그것을 외부의 그 의무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법은 군주의 통치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시민에게, 백성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복종시키고 강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나의 것이라고 국가에 대해서, 군주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국민의 개별적인 권리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논리적 귀결로서 뭐냐? 군주는 법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권리가 없으니까, 국민이, 백성이 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군주가 의무를 질 여지도 없었죠.
그래서 법 제정의 권한을 군주가 가짐에도 불구하고 황제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할 뿐 법 아래에서 법의 의무를 지고 있질 않았다라는 게 기본이죠. 황제는 기본적으로 법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었고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두 개의 선언으로다가 그 법전을 요약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딱 그 얘기죠. 왕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법의 힘을 갖고 있다. 왕이 말하는 게 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왕은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 두 마디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은 군주사회가 갖는 법질서, 군주사회가 갖는 분배질서가 무엇인지를, 군주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질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